네, 응급간호입니다. 저는 미영쌤이고요. 여러분하고 지금 열심히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고시가 점점 다가오면요. 제가 이제 올 9월 국가고시 문제를 다시 차근차근 풀이해 드릴 거고요. 그 사이에 여러분은 뭘 하시느냐? 저번 국가고시 문제를 풀이를 천천히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벼락치기 1과 2인데요. 벼락치기 1은 솔직히 좀 창피합니다. 왜냐면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했던 게 바로 벼락치기 1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창피해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1도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2 같은 경우는 정말 정리를 열심히 잘 했거든요. 그래서 벼락치기 2를 보시면 전과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요점 속속 보시면 정말 이해가 쉬우실 거고, 제가 꼭 외워야 돼요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것들은 매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배우는 화상하고 열손상, 동상입니다. 이 중에서 열손상은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다루고요. 꼭 시험때 나왔던 거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자, 1번 화상입니다. 건열, 스별, 방사선, 전기, 화학물질로 인해서 신체 조직에 손상을 받은 거, 요게 이제 화상이고요. 그 화상을 입었을 때 우리가 사망도 해요. 그죠? 사망의 주 원인은 뭐야? 샥하고 바로 감염이다. 샥이 왜 오지? 아파서 샥이 왔나? 아니요. 탈수로 인한 샥입니다.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몸의 체액이 갑자기 줄었겠죠. 그래서 샥이 올 수 있으니까 먼저 탈수로 인한 샥을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감염이 많이 되니까 멸균 대 혼이불을 빨리 덮어서 감염 예방을 해야 한다. 이때는 바로 외과적 무균술, 멸균에 의한 드레싱을 해야겠죠. 자, 화상에 의한 사정입니다. 9의 법칙이죠.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 9의 법칙이니까 숫자 9를 기억하셔야 되세요. 9 이렇게. 자, 성인하고 영어로 나눕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요, 전체 비율 중에 머리 비율이 차지하는 거, 영화 중에서도 영화는 머리 비율이 차지하는 부분, 이렇게 나뉘죠. 자, 성인은 머리가 작아. 자, 9. 자, 8, 9. 이쪽 팔, 9. 자, 5. 가슴하고 복부는 넓어. 18. 자, 등 많이 넓어. 18. 자, 다리 5. 길다. 자, 18. 이쪽 다리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인 경우는요, 전체 키 중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신장 중에서 머리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요. 그래서 18입니다. 머리하고 경추 여기 목까지가 18이고요. 이쪽 팔 9, 이쪽 팔 9. 자, 역시나 넓어요. 그쵸? 복부, 가슴 18, 등 18. 그 다음에 다리가 짧아요. 자, 13.5. 다시 뭐라고요? 13.5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 다리는 얼마야? 13.5. 이쪽 다리 13.5. 생식기는 작아. 1. 이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다시 성인부터, 성인 머리 얼마라고? 9. 이쪽 팔 9. 이쪽 팔 9. 이쪽 다리 얼마야? 다리는 길지. 18. 이쪽 다리 길지. 18. 우와, 넓다. 18. 등 18. 자, 생식기 작아. 1.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영화입니다. 머리가 크네. 18. 이쪽 팔 9. 이쪽 팔 9. 와, 넓다. 18. 등 넓다. 18. 다리 짧아. 13.5. 이쪽 다리 13.5. 생식기 작지. 1.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요거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예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몇 퍼센트 산수처럼 화상의 이 넓이를 계측해라. 몇 퍼센트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인인 경우다. 뭐 얼굴 쪽에 화상을 입었고 팔 하나를 입었다. 그럼 얼마야? 머리가 9죠. 그 이쪽 팔 9죠. 그럼 뭐야? 18. 18%. 이게 이제 답인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4번을 보시겠습니다. 화상의 깊이. 자, 화상의 넓이도 있지만 이 깊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손상된 피부층에 따라서 분류를 해요. 그래서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이렇게 나뉘는데요. 1도 화상은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잠깐 뜨거워, 잠깐 만지다, 뜨거워, 뭐 이런 느낌? 네, 뜨거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빨갛게 돼요. 표피층만 빨개집니다. 그래서 좀 붉고 열감이 있고 동통이 있는 정도. 그게 바로 1도 화상이고요. 2도 화상의 굉장히 큰 특징은요. 수포. 바로 요겁니다.
요걸로 국가고시 시험지에 연달아 2번이나 나왔어요. 수포가 있다는 건 2도 화상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표피 전부랑 진피까지 들어왔어요. 진피까지. 수포가 생겼고 동통은 매우 심하다. 왜 우리 뜨거운 물 쏟았을 때 수포가 볼록하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뭐야? 2도. 3도 화상 보겠습니다. 3도 화상은 괴사성이에요. 괴사라고 하는 건 진피 전층, 피하까지 싹 다 그 안에까지 우리가 화상을 입어서 괴사를 일으킨다. 자, 모두가 괴사가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동통이 거의 아예 없고요. 흑색으로 변한다. 까맣게 됩니다. 그래서 가피까지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3도 화상, 괴사성이라고 한다. 자, 5번. 호흡기도의 화상은요, 뜨거운 증기나 폭발물, 뜨거운 연기, 화염 이런 걸 이렇게 흡인했을 때 생기는데요. 시험지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출입문을 열었대. 출입문이 뜨거운 걸 모르고 출입문을 열었대. 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간호는 뭐냐? 이렇게 나와요. 생각을 해보세요. 뜨거운 문을 확 열면서 뜨거운 문을 딱 안 뜨거워 확인하겠지. 근데 여기서 뜨거워 문을 딱 열었어. 이러지. 호흡기 화상이죠. 그래서 호흡기 화상을 입으면 호흡기 확보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응급처치입니다. 경미한 화상인 경우에는요, 그냥 우리 왜 찬물에 그냥 많이 씻기만 하잖아요. 그죠? 찬물에 씻기만 해도 조직 손상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수포가 생겼을 때, 자, 제거한다,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 자, 수포 자체는요,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싸고 있는 막이다. 그래서 그걸 터뜨리지 않습니다. 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큰 화상을 입었어. 대형 화상을 입었을 때 어떡하지? 빨리 병원 가셔야죠. 그래서 응급센터로 가시고요. 얼음 찜질을 해서 빨리 열을 식혀주고 또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멸균 드레싱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저체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습한 드레싱은 피하시고요. 수포는 뭐다? 절대 터뜨리지 않는다. 별표. 자,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화상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인데요. 요거 잘 나와요. 화상 부위에선.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화상을 입었을 때 집에서 연고를 자꾸 바르고 오세요. 뭐 화상 연고도 바르시고 옛날 할머니들은 거기다 막 된장 바르고 오시고 막 이래요. 절대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우선 바셀린 연고나 화상 연고나 어떤 소독제는요. 오염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셀린이라고 하는 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열을 방출을 막아버리니까 안에까지 조직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자, 2번째, 화상 부위에 달라붙은 불에 탄 옷은 떼낸다, 떼내지 않는다. 떼내지 않는다. 생각해봐. 그 옷을 떼내다가 내 피부까지도 조직까지도 같이 따라 올라오겠지. 굉장히 아프겠네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되면 감염으로도 크지만 조직 괴사 범위가 너무 넓어져요. 3번째, 화상 부위에 얼음을 직접 떼버리면 어떻게 돼? 얼음을 그냥 화상 입은 데다가 탁 하니 올려놨어. 아유 열아 식어라 이러고 올려놨어. 그러면 심한 경우에는요 순환장애 일으키니까 괴사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너무 달달달달달달 춥습니다. 샤까지 오기 때문에 저체온증 빠지고. 그래서 얼음보다는 살짝 약하게 흐르는 물이 더 좋습니다. 자, 8번째입니다. 화학물질에 의한 화상 응급처치인데요. 산이나 알칼리에 우리가 노출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에 산이면 알칼리로 중화하고 알칼리면 산으로 중화하고 이런 생각하시잖아. 아닙니다. 뭘로만 닦어? 물로만 닦는다. 별표. 어잉? 물로만 닦아도 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이상 천천히 흘려서 씻겨 내리시면 되시고요. 2번째, 건조한 석회, 가루죠. 석회 가루입니다. 이럴 때는요, 물이 닿으면 안 돼요. 물이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건조한 파우더식의 석회 가루이기 때문에 슉슉슉슉 마른 솔로 그냥 털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석회부터 제거한다. 자, 요거 중요하고. 페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플라스틱과 관련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물에 식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로 식히는 게 아니라 뭘로? 소독용 알코올로 씻어낸 다음에 물로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놀 같은 경우 시험지에 나오면 여러분 물 다 찾겠죠. 아무래도. 자, 아니에요.
먼저 소독용 알코올 한 다음에 물입니다. 이런 것들 헷갈리니까. 자, 9번입니다.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갔어. 우리도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자, 저 잠깐 봐주시자면 여기 보면 이쪽 눈에, 오른쪽 눈에 화학물질이 촥 튀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이쪽 눈이 위로 가, 아래로 가? 위로 가면 오, 아랫눈까지 오염되겠네. 그러니까 아래로 가야 씻어내리겠죠. 에이구, 이런 건 너무 쉽다. 그치? 자, 그래서 환축 부위를 아래로 가게 해서 씻어내리는데 이때 세척용액은 생리식염수입니다. 당연히 멸균 생리식염수죠. 근데 만약 집에서 그랬어. 그럼 깨끗한 물로 좀 수압이 낮은 물로 계속 씻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험지에 나온다면 대부분 생리식염수가 나오겠죠. 점막이니까. 자, 10번입니다. 열손상인데요. 요거 시험지 진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응급에서도 또 나온다는 건 시험 문제에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자, 1번 일사병부터 가겠습니다. 일사병은요, 저 예전에 왜 우리 운동장에서 조회, 월요 조회라는 거래. 그럼 교장 선생님이 위에서 햇빛 막 내리쬐는 데서 자기는 저기 교단에서 햇빛 가리고 그러고 하면서 우리는 막 학생들은 햇빛 쫙 세워놓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훈화 말씀을 그냥 1시간을 합니다. 그럼 직사광선을 그냥 우리가 내리쬐요, 그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이래, 어지러워 막 이러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일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직사광선이 원인인 게 바로 뭐야? 일사병이다. 가장 흔하게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에도 생길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의 체온 있잖아요. 여러분의 체온이 40도를 넘지 않습니다. 별표.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40도가 넘지 않았다는 건 아직 뇌 손상이 없다. 자, 그러면 증상은 피부는 차갑고 축축하다라고 되어 있죠? 피부가 축축하다는 거 땀이 난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땀이 난다는 건 뭘 뜻해? 체온 조절을 하고 있다. 그러면 체온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건 뇌 손상이 전혀 없다. 체온 조절 어디서 해? 시상하부잖아요. 그쵸? 아직 손상이 없는 거야. 땀이 난다는 건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머리가 아프고 현기증이 나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 처치는 우선 시원한 데로 먼저 옮겨주시고요. 물 많이 먹이시고 체온이 계속 올라간다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체온이 계속 올라간다면 요겁니다. 열사병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구분 짓는 법은 신부 체온이 40도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예요. 자, 40도를 넘어간다는 건 체온 조절을 못한다는 거지. 뇌손상이지. 자, 요건 열사병. 자, 40도를 넘지 않았어. 아직까지는 땀도 많이 나. 그럼 아직은 조절할 수 있네. 직사광선 때문에 누구야? 일사병. 이렇게 기억하시고, 열사병으로 오시자면 40도 이상의 신부체온입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까지 열이 많이 난다는 건 중추신경계 뇌손상을 가져오는 거지 시상하부가 손상을 받은 거예요. 땀이 나겠어? 안 나겠어? 얘가 조절을 못하니까 땀이 전혀 나지 않으니까 열이 오르는 거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망까지도 이른다. 밀폐된 건물에 노인에게 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왜 가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더운 날 문에 이제 문 잠긴 차량에서 아이들 막 있다가 사망하였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요. 그런 게 바로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일사병에서 열사병 구분 짓는 건 뭐라고? 40도 넘는다, 안 넘는다. 땀이 난다, 안 난다. 그 차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보시면 체온이 상승된 일사병 환자는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열사병 같은 경우는요, 아예 뇌손상, 중추신경이 손상이고 땀이 전혀 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예 의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통증에도 무반응이고 체온이 40도 이상이고, 자, 그늘을 빨리 옮겨야겠죠. 그리고 뇌 손상, 중추신경 손상이니까 이럴 때 무조건 뭐야? 포지션이 팔러스 포지션이지. 머리를 올려줘서 뇌압이 떨어지게 해야겠지. 별표. 그래서 포지션 자체는 팔러스 포지션, 반좌위를 취한다. 그런데요, 자, 본인이 체온을 못 내리죠. 본인이 못 내리니까 외부에서 떨어뜨리려지. 외부에서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얼음물에 그냥 담가버린다. 요거 기억하면 돼요. 아니면 냉관장이에요. 원래 우리가 관장을 하지만 차가운 냉관장을 하면 체온이 떨어지겠지. 아니면 얼음물에 마사지, 담가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와. 요거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일사병, 열사병. 구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열피로는 뭐냐면 충분한 염분과 수분 공급이 되지 못할 때인데요. 쉽게 이해하자면 아이고 어지러워, 아이고 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열피로입니다. 순환성 샥입니다. 순환.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환이 뭐야? 피가 도는 거지. 피가 도는 걸 확인하는 게 뭐야? 기본간호에서 배웠죠? 혈압이에요. 그러면 열피로는 순환장애인 샥이야. 그럼 뭐가 떨어지겠어? 혈압이 떨어지지. 혈압이 떨어진다는 건 내 몸의 수분이 많이 줄어들었다지. 수분하면 뭐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수분 공급이 되지 않을 때 체액이 손실된 거죠. 이렇게 왜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병리학이에요. 병리학으로 공부하시면 안 까먹습니다. 다른 과목도 쉬워지는데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열피로는 여러분 몸속에 염분이나 수분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야? 수분이 많이 감소했다는 건 샥이야. 그치? 순환성 샥이야. 순환을 확인하는 게 뭐야? 혈압이죠. 그래서 열피로에서는 혈압부터 떨어집니다. 이해되시나요? 열피로는 뭐라고? 혈압이 떨어지는 순환성 샥이다. 그러니까 체온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혈압이 먼저 떨어지고. 그러니까 샥일 때 포지션은 뭐였어? 이거죠.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머리는 낮추고 하지는 상승시키죠? 그래서 완전 포지션이 달라요. 열사병은 뇌엽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팔러스 포지션이라면 열피로는 순환성 샥이니까 머리를 낮췄어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입니다. 샥 포지션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샥이 왔을 때 순환성 샥일 때 기억나요? 심장을 뿌까뿌까뿌까 뛰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커피를 잠깐 마시게 한다거나 의식이 있을 때야. 아니면은 뭐 강심제를 우리가 투약을 해요. 강심제가 뭐야? 디국신, 디살리스지 이런 애들 들어가면 심장이 뿌악 뿌악 이렇게 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샥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열피로인 때는 강심제, 커피 등을 주기도 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네 번째 열경련이다. 열경련이라고 하는 건 잘 생각해야 돼요. 영양에서 나트륨 배웠죠. 나트륨. 그 나트륨이 아우 짜 이거잖아요. 염분이잖아요. 내 몸에서 나는 모든 체액은 짜 0.9%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염분이 많이 빠져서 그 나트륨에 의한 경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열경련이에요. 열경련. 자, 심한 발한으로 다량의 염분 손실. 그래서 근육에 뭐가 와? 강직, 경련 이런 것들이 오는 게 바로 열경련. 처치는 어떻게 되겠어? 나트륨 때문에 왔다며. 그럼 나트륨을 넣어주면 되겠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시험 문제 푸실 때 자,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근데 의식이 있어. 왜? 근데 막 떨리는데요? 막 이래요. 그러면 자, 얼른 소금물 드십시다. 소금물을 먹입니다. 자, 근데요. 환자분 눈 떠보세요. 의식이 없어. 의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입으로 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노멀셀라인인 생리식염수죠. 0.9% 등장성 용액을 IV로 준다.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다시 열경련은 나트륨인 거잖아. 그치? 심한 염분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에 강직이 오고 경련이 오는 거니까 자, 의식이 있으면 뭐야? 소금물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뭐야? 생리식염수 노멀셀라인을 IV로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 11번째 동상입니다. 동상이라고 하는 건 추운 환경에 노출돼서 조직이 손상된 상태이다. 얘도 화상처럼 1도, 2도, 3도, 얘는 4도까지 있어요. 자, 1도 동상은 부분적으로 좀 뻘겋고 좀 문제가 있는데 피부가 동결, 좀 얼었는데 이런 느낌. 자, 2도는요. 거기서 피부 전층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포가 생기면서 쑤시듯이 아파요. 역시 2도의 수포. 자, 화상도 2도의 수포였잖아. 그치? 자, 3도입니다. 3도는요. 피부 전층의 피하까지도 얼었어요. 그래서 출혈성 수포입니다. 포인트는. 아까 2도에서는 작은 수포가 조금씩 생기잖아. 3도는요. 출혈성 수포입니다. 피가 조금 나면서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괴사가 옵니다. 많이 아프겠죠. 자, 4도입니다. 얘는요. 뼈까지, 안쪽까지 화상. 아니라 동상. 자, 4도 동상은요. 뼈, 인대까지도 동상을 입었기 때문에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예 없어요.
모든 게 없어요. 그래서 관절이 아픈 거예요. 피부층이 아픈 게 아니라 뼈, 인대까지 손상을 받아서 동결이 됐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안 아파요. 그 안쪽이 아픈 거지. 이해되세요? 다른 데서는 3도 동상까지만 해도 쑤시고 막 화끈거리고 이렇게 아파. 근데 4도는 근육, 뼈, 인대 막 안쪽이기 때문에 관절이 아파요. 관절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괴사를 입었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변했겠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다음 장 보시면 동상의 대처법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동상 입었으면 불에다가 따뜻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치? 아니, 그거 아닙니다. 동상을 입었을 때는 불을 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내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체액이 증발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괴사가 되겠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입은 건요, 몇 도물 요거 외우십니다. 38에서 42도 별표. 그러니까 40도가량의 플러스 마이너스 2도지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래서 40도 정도의 물에 얼마나 담가? 2에 20에서 40분간. 난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외웠어요. 40도 정도 물에 40분간 담근다. 이렇게 외웠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어떨까요? 자, 그 다음에 소독된 마른 꺼지를 발가락, 손가락 사이에 끼워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자, 동상이잖아요. 그럼 안에 있는 내가 뜨거운 물에 담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체액이 흘러나오겠지. 그럼 얘네끼리 달라붙어, 조직들이. 그럼 나중에 뚝 하면 조직들이 찢어져. 그러니까 이 안에 습기 제거 때문에 달라붙지 말라고 마른 꺼지를 댑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손에서 동상을 입었으면 아래로 내리면 중력 때문에 팅팅팅팅 붓겠네. 부종 때문에 말초 괴살이 이어지죠. 그래서 올리세요. 거상. 자, 올리시면은 안에 있는 부종이 빠지겠지. 그래서 통증과 부종을 줄여줍니다. 환자 운반 시에 환자가 걸으면 안 돼요. 만약에 발 쪽에 동상일 경우에요. 손 말고 발 쪽에 동상인데 걷게 했으면 조직은 어떻게 돼? 다 망가지겠네. 그지? 그래서 들것을 이용해서 무조건 환자를 옮기시고요. 주의사항은 뭐다? 비비지 않는다. 마사지를 하시면 조직은 그냥 다 찢어집니다. 네, 그러면 조직 손상으로 이어지면 괴살이 이어지겠죠.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자, 오늘 배우신 거 꼭꼭 기억을 하시고요. 외우실 수 있게 반복을 자꾸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책 있잖아요. 이 책 가릴 거예요. 자, 이 책을 응급간호는 표고 그대로 순서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고 난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책을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나가고 있는 그 곳에서 요 지금 진도를 빼고 있거든요. 학생분들도 강의 듣고 이것도 같이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은하출판사 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로 정리를 이번엔 해봤고요. 다른 과목도 많이들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바빠서 다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아시죠? 소개도 해주세요. 미영쌤 거 들으면 합격해! 라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열심히 쑥쑥. 자,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